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마산 하포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 국민, 우리 마산 하포 시민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만일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 역시도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는 박남현 후보랑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고민 속에 묻어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 공공기관을 많이 이전시키고 싶으면 좋은데 우리 마산도 많이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기관과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박남현 후보 이야기한 것 중에서 10개의 혁신도시, 굉장히 큰 도시들입니다. 큰 기관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10개의 혁신도시 통틀어서 1년 세수 증가 기여액이 41억입니다. 그러면 한 도시로 치면 4억이겠죠. 그게 어떻게 우리 마산의 산업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박남현 후보와 우리 민주당 그리고 도지사 시장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 진주로 이제 LH 혁신도시에 가면서 로봇랜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봇랜드가 지금 아주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죠. 이것도 살리고 마산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저는 국립로봇연구소를 마산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산업이죠. 이제는 로봇의 시대입니다. 한 가구당 로봇 하나가 생기고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인간을 돌보는 로봇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로봇을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국립로봇연구소를 우리 로봇랜드가 생기고 창원의 수많은 이제 기계 산업들, 기계 공작 기계들이 다 로봇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이 있는데 이걸 대구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대구가 로봇의 메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봄에. 저는 도지사나 우리 시장께서 그렇지 않다. 로봇의 메카는 마산이어야 된다. 이 창원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대구로 간 로봇 연구소를 다시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로봇 수요에 대비해서 1가구 1로봇의 시대에 대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를 국립연구소를 유치하겠다. 이처럼 혁신과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뛰어난 연구 개발과 인력, 새로운 산업의 소재, 새로운 산업의 추세에 맞는 연구소를 유치해서 오히려 옆에 스타트업 벤처가 들어서고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최영도 후보께서 로봇 연구소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 써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립로봇연구소를 대구에 빼앗긴 것은 정말 우리 경남 마산으로서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보했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 그 박남현 후보 민주당 역시도 우리 마산의 산업 발전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 회사들 예컨대 소니라든가 소프트뱅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어떤 산업에 주력하고 있냐면 바로 로봇입니다. 소니라는 것은 아이보라는 그러니까 인공 로봇 개입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힘들고 하니까 자식들 보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이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소니가 주목한 것이 애완견, 인공 애완, 로봇 애완견입니다. 바로 아이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구글조차도 로봇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공작 기계라든가 로봇에 대한 수요, 로봇 특히 창원의 수많은 공장에 가보면은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로봇을 이렇게 생산하고 새로운 로봇을 만드는 것은 참 뒤처져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랜드가 있고 또 창원에 이런 로봇 공작 기계들이 로봇 산업이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바로 이곳에서 국립 로봇 그것도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를 차별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로봇랜드에 새로운 산업적 활력을 넣고 또 이웃한 우리 창원의 기계공단 기계산업단지에 수많은 공장에서도 이 로봇 기술을 활용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산 하포구가 가장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재활이라든가 또 돌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앞으로 로봇의 수요가 무궁무진합니다. 중국도 무궁무진하고요. 이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를 빨리 설립해야 되고 다른 도시가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때 바로 도지사,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함께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고 또 미래통합당이고 합니다만 우리 박남현 후보나 저나
마산 하포를 같이 걱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산 하포당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함께 논의할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저도 공공기관 많이 유치하고 싶고 공기업을 많이 들여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고백할 정도로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많이 나눠줄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박남현 후보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10개 혁신도시의 최고 큰 LH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고작 1년간 세수 효과가 라는 것이 41억이고 도시로 나온다면 4억인데 그게 어떻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박남현 후보와 함께 우리 민주당과 함께 우리 마산 하포당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자 로보랜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또 새로운 신산업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왜 로봇 산업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로봇 산업이야말로 새로운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가구들마다 앞으로 모든 세계 예측기관들은 이제 가구당 로봇 하나씩 있을 거라 그러거든요. 사람을 돌보고 청소를 하는 것도 하고 심지어는 커피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은 이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게 참 큰 일입니다. 이제 이런 그 어르신들의 재활 운동도 시켜드리고 어떤 외로움도 달래드리고 음악도 틀어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도시가 하지 않을 때 빨리 선점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로봇뿐 아닙니다. 또 하나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쓰면서 동영상을 찍고 또 그걸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춘천에 1데이터 센터가 있다가 그걸 이제 세종으로 하나 더 만들었죠. 지금 수많은 국내외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은 바닷가 그리고 고압선이 흐르는 곳 이런 곳이 좋습니다. 마산 가포 지역 같은 경우에 최적지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야 AI, 빅데이터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박 후보님 참 새로운 젊은 후보와 우리 마산 하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경쟁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현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박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자질은 당지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국정의 전체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경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후보들에게 부탁시키고 싶은 것은 정말 지역의 고통을 대통령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조건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회피하고 남 탓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지역의 여론, 지역 경제 심각한 문제를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그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당시에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고 고문당하고 하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 시기들을 자랑하지도 않았지만 숨기지도 않았고요. 네, 마창대교 요금 인하 제 공약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하해야 되고요. 지금 요금 구조 체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경직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조지사 홍준표 지사 때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협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형차 기준 협약 통행료를 이제 계속 물가 상승률을 해서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딱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실제로 최대 3,500원으로 한 900원 정도 나누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건 도지사의 결심, 도지사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지금 요지는 뭐냐면 당장 지금 이건 국회의원 공약이 아니고요. 선거 공약이 아니고 당장 원팀으로서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 네, 우리 박 후보님도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마산의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지금 330만 명인 경남 인구가 2100년이 되면은 그 60만 명을 줄는다고 합니다. 마산도 심각할 겁니다. 마산에 있는 초등학교 매년 입학생들이 학교 하나가 없어질 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30만 명인 경남 인구가 2100년이 되면은 그 60만 명을 줄는다고 합니다. 마산도 심각할 겁니다. 조금 전에 박남현 후보 이야기했듯이 저는 바로 마산의 환경, 마산을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산은 그 특성이 유럽의 지중해랑 똑같습니다. 바다가 육지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웃에 통영 거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통영 거제와 함께 이 관광, 지중해 관광, 한국 지중해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도 5선도 좋은 시발이 될 테고요. 저는 마산 어시장에서 창포까지 그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300리길, 해안 300리길을 만들고 또 인공섬에도 어떤 랜드마크 공원을 만들고 또 전국의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게임 테마파크 같은 것을 마침 마산에 NC 구장이 있기 때문에 이 NC 같은 유명한 게임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러
또는 해양 관광을 하러 또 통영 거제를 거치면서 마산을 꼭 구경해야겠다. 어시장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000만 예. 관광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자, 그 네버랜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또 보태면은 네버랜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소설 영화 피터팬에 나오는 영원히 늙지 않고 또 꿈과 모험이 항상 넘치는 그런 이제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NC 같은 경우에 리니지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보면은 모든 청년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게임방에서만 아니라 마산의 이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바다 바람을 쐬면서 그런 온라인에서 경험했던 게임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공섬이 이게 지금 일정 부분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섬을 그냥 공기업에 그냥 주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시민들의 부채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기업이 이게 아마 창원 씨가 계획하는 그 계획에도 나와 있을 텐데 일정 부분은 기업이 거기를 차지해서 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금을 분담 나누어 가지는 배분하는 그래서 마산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되어서 관광객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인공섬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부채를 갚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건 우리 저 박람회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마산을 스마트 교육 1등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제 주요 공약입니다. 이 스마트 교육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중학생이 올라가면 우리 마산 학부모들이 고민을 합니다. 창원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도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는 그걸 옮기지 않고 여기서 새로운 기술, 과거에는 한 교실에 30명, 40명, 예전에 우리 때는 60명이 앉아서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학생 하나하나의 소중한 재주와 재질과 또 학업 속도에 맞추어서 따로따로 1대1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스마트 교육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걸 선보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가 안 돼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마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는 1대1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 교육 도시 1등 도시로 전국의 모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 또 다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우리 마산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한때 굉장히 성장했던 항구 도시인데 산업화, 이른바 러스트벨트, 녹슨 도시가 되고 말았죠. 지금 마산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빨리 이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있던 그런 교실을 똑같이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재주가 다릅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 또 화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스마트 교육의 핵심은 이런 것들을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키워서 21세기에 필요한 인재가 바로 창의적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 후보도 강조하시지만 서로 협력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키우기 위한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역할과 교실의 역할 또 교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보육과 교육 이것은 사실 우리 박남현 후보도 똑같이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고의 보육 환경,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출산 장려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보육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된다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는 것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것에 소홀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형에 버금가는 정도의 모든 뒷받침이 되는 어린이 보육 시설을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하겠습니다. 큰 국공립을 군데군데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 앞에 우리 학부모들, 어머니들이 바로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고 또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육 환경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이 보육 환경을 위한 그런 이제 국공립과 차별 없는 동일한 수준의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바로 보육은 교육으로 연결됩니다. 보육보다 교육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산에서 과연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교육은 바로 이런 교육 문제, 우리 자녀들의 소질을 저마다 개발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인성과 소질을 통해서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두 훌륭한 사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자치와 분권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 역시도 동감을 하고요. 그 자치 분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자치를 하려면은 우리 지역, 예컨대 경남이면 경남 창원 내에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재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이 쇠퇴하고 지금 우리 박남희 후보도 이야기했듯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독일의 경우처럼 잘 사는 주들이 이 재정에 독립성에 못 미치는 주들한테 그 재정을 좀 공유해 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없이 저마다 시도마다 다 자기들이 자치하겠다 그러고 심지어 자치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방제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국가지만 어떤 국민들이 통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보십시오. 경기도 서울시에서 왜 저렇게 돈을 펑펑 나눠줍니까?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그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도라든가 서울처럼 재정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지도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창원시의 경우에 특례시가 되려면은 창원이 과거 3개 도시가 모인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그 도시 각 구마다 인구가 20만 가깝습니다. 서울, 부산, 중구, 부산 이런 같으면 다 구청장을 직접 뽑아야 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들은 6개월에 거의 정년퇴임을에 왔다가 가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 구의 자치 활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해야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마산 하포 시민 여러분, 이제 결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4월 15일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활력으로 박동치게 하느냐 아니면 쇠락과 몰락의 길로 떨어지게 만드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이 정부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퍼부어서 오히려 그걸 땜질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그 돈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집니다. 책임 있게 경제 정책을 자료해서 경제의 주체는 민간과 기업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자꾸 과도하게 규제하고 나산의 항만노조 같은 경우에 배가 들어오면 빨리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그 항만을 하역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 고쳐야 합니다. 이 정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정권 스스로가 고칠 능력도 없고 고칠 의사도 없기 때문에 표로서 심판해야 됩니다. 마산은 60년 전 작은 도시였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었던 도시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위대한 마산 하포 시민들이 결단을 내려서 마산에서 거대한 동남풍을 일으켜서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남현 후보의 지지당부 말씀